위치해 있는 자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136번 중산간도로 대로변에 떡하니 존재하고 있다. 참고로 오늘부터 영상은 짧게 간다. 길어봤자 부담만 가고 보지도 않고. 그래, 짧은 게 좋아. 짧게 가자. 그러니 제발 중간에 나가지 말고 좀 봐라.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도 좀 눌러주고. 오케이. 지목 및 면적 모두 2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1번 필지의 지목은 과수원이고 면적은 400제곱미터 121평. 2번 필지도 지목은 과수원, 면적은 400제곱미터 121평. 둘 다 똑같다. 그래서 이 2개 필지의 총 면적은 800제곱미터 242평이다. 짧게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딴 말은 뒤에 안 붙인다. 서운해하지 말자. 가격 정보. 우리 땅의 매매가는 6억 500만원, 평당 250만원 꿀이다. 입이 근질근질거리지만 딴 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다. 서운하지 말자. 용도 지역 및 지구 그리고 구역. 우리 땅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다. 건폐율 40%, 용적률 80%,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그리고 구역. 우리 땅은 전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 축사 안되니까 하지마. 대로변에 있으니 당연히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이겠고 GIS 특별법상 경관, 생태계, 지하수 모두 등급의 하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는 짧게 가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얘기를 할 거다. 기억하자. 접한 도로. 우리 땅은 대로 1류 40m 폭의 왕복 5차선 도로 1136번 지방도인 중산간 도로에 접해 있다. 도로에는 전면이 약 19m가 물려있다. 이평수에 19m면 적게 물린 거 아니다. 특이사항이 있다. 1번 필지 400제곱미터 121평에만 건축 허가를 받아놓았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걸. 아쉽지만 허가받은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간다. 허가받은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 2층 건물이고 용도는 일종 근생과 단독주택. 건축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인 RC조. 건축물의 총 높이는 9.20m. 1층과 2층의 합계인 연면적은 199.61제곱미터 60평이 되시겠다. 그리고 이곳엔 하수도 관로가 있다. 정화조를 바닥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수 처리장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된다. 전문적인 용어로 개꿀이란 얘기다. 5폐수 간에 바로 연결되니 이종 근생의 허가도 가능하다는 것.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여부. 여기선 조금 말을 길게 할 수밖에 없다. 작년 5월부로 농지법이 개정되었고 8월달부터 이미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경자 유전의 원칙에 걸맞게 아주 빡세고 타이트해졌다.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는 농업 경영 계획서 없이 주말 체험 용농으로 농지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과거의 행복한 시절은 이미 쩔로 갔다. 이제는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걸맞게 농업 경영 계획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쉽게 말해 주말 체험 용농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처리 기간도 4일에서 건축허가 받은 곳은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초지는 14일. 일반적인 사안의 처리 기간은 7일로 늘어났다. 복잡해졌다. 막 잘못됐다. 이제는 농지 발급 조건을 내걸고 조건부 계약을 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 농민이 아니라면 이제 농지의 발급은 결코 쉽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이렇게 통상적인 일반 매매는 좀 낫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낙찰받고 매각허가 결정 기일까지 7일 안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다. 만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토지라면 제출 자체도 못한다는 건데 이건 좀 아니다. 결국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농지부터 신청해 놓고 입찰을 하러 가야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얘기. 복잡하고 거시기하다. 그치?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줄까? 그건 맨 마지막 이치맨의 주저리해서 해줄게. 좀만 참자. 추천 용도. 허가받은 내용 그대로 상가와 주택이 섞인 상가주택으로 사용해보자. 굳이 안 바꿔도 허가를 변경하여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만 있는 상가 건물도 어떡 안된다. 임대만 조류되지 뭐. 전체를 주택으로 허가 변경하여 농어촌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도 좋다. 여기 경관이랑 접근성이 짱이거든. 우리에겐 한 개의 필지가 더 남아있다. 어차피 농지를 발급받지 못할 거면 여기에도 건축허가를 받자. 그런 후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 모두가 주목할 만한 대로변에 접해있다. 물류 창고나 공장 그리고 사무실 또는 판매점도 좋다. 바야흐로 지금은 매수자 중심시장. 매수자가 갑인 세상에 우린 살고 있다. 우월한 갑의 지위를 노려라. 그렇게 토지 먼저 확보해놓고 보자.
지적도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잘못되게 생기진 않았다. 지형은 평지이고 이 동네에선 제일 높은 동산에 있다. 중산간 도로보다 약 3m 이상 높다. 그래서 시원한 바다와 확 트인 한라산을 볼 수 있다.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우리 땅 보러 가자. 출발. 팩트는 객관적으로 바라본 사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당당하게 인정하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42평. 장장 40m 폭인 대로 1류 1136번 지방도 중산간 도로에 확실하게 접해있다. 이 사실이 팩트.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대로에 접해있다는 건 크게 다를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당당하게 인정하는 것만 남은 건가? 야, 어찌됐건 애월읍에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 가격이 맞아? 짧고 간략하게 인정할 것만 팩트로 추려 설명하고 마친다. 자, 시작. 두루 갖춘 접근성과 부족하지 않은 생활 인프라로 수많은 전원주택 단지와 관광시설 그리고 대학교까지 보유한 1, 2부터 3리까지 존재하는 아주 큰 마을 광령리. 같은 생활 반경에 속해 있다 느끼기에 제주도민들끼리도 거부감 없이 쉽고 빠른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곳, 그리고 광령리와 종종 비교되는 곳이 있다. 바로 제주시 해안동. 무수천 사거리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곳이 제주시 해안동이고 조금은 낮은 북쪽으로 치우친 곳이 광령리. 아무리 봐도 엎어치나 늦치나 같은 라인처럼 여길 때가 많다. 엄연히 해안동은 제주시 동지역인데 왜 해안동이 더 불편하고 우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 그 차이는 하나의 도로로만 이동이 가능한 용이한 접근성에서 갈린다. 해안동은 타고 왔던 도로가 아닌 한번 꺾여서 다른 길을 통해 올라가야만 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큰 차이를 두는 아주 중요한 팩트다. 그렇다면 깊은 인간성이 존재하는 두 곳의 부동산 가격은 어디가 더 비싸고 쌀까? 법정동만 두고 따진다면 당연히 동지역인 해안동이 더 비싸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러나 굳이 그렇지도 않다. 적어도 두 곳 다 큰 차이점이 없다. 한 가지만 빼고 바로 이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 제주시 해안동과 애월읍 광령리의 대로에 접해있는 부동산 가격의 비인가성이다. 앞서 말한 대로 두 곳의 가격이 적어도 비슷하거나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 근데 조금 다르다. 대로변에 접해있는 해안동의 땅이 평당 350만원이라고 하면 그래 괜찮다 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광령리 대로변에 접해있는 땅이 평당 250만원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분명 같은 맥락이고 같은 라인인데 다를 필요가 있을까? 같은 금액인데 다른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쭉 그랬었지 이랬었지 라고 생각하는 고정적인 관념에 지나치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생각만 그렇게 느끼는 거지 거래 사례를 아무리 뒤져봐도 실제로 가격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단지 그랬을 거야 라는 실체 없는 추측만 난무할 뿐. 이젠 명확하고 당당하게 인정하고 마무리하자. 여러가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두 곳에 크나큰 차이가 없다면 객관적인 팩트로 당당하게 두 곳의 같음을 인정하면 될 것이고, 크나큰 차이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차이가 적은 곳을 택하면 된다. 여러가지 인과성이 있는 같은 조건인데 조금은 싸게 나온 부동산면, 그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 땅 같은 40m 대로 인류에 접해있는데 하나는 350만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평당 250만원이면 당연히 싼 걸 택해야지. 맞잖아. 알지? 나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취득하려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주말 체험 용목으로 농지를 신청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 경영으로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복잡은 여기서부터. 우리 와이프가 기존에 400제곱미터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내가 사려는 농지가 700제곱미터라면 농지 면적의 산정 기준은 세대 합산이기 때문에 1100제곱미터가 된다. 그래서
시에서 농업 경영으로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더 복잡하다. 내가 지금 사는 농지가 700제곱미터면 세대 합산으로 1100제곱미터가 됐다. 그건 단순히 농업 경영 계획서만 첨부해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 과거 농지연부라 불렸던 것을 농지대장으로 이름도 바꿨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필지별로 바꿨고 무조건 농지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만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해졌다. 뭐 별로 안 복잡해 보이지. 아니야, 들어봐봐. 과거 농지연부는 농업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 발급이 되었었는데 필지 기준으로 바뀌었대잖아. 난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진 농지 중 한 개가 저기 강원도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번에 700제곱미터 농지를 살려면 그 한 개 필지 때문에 강원도에까지 가서 작성 및 발급을 받고 와야 한다는 것. 졸라 복잡하네. 그럼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나는 제주도에 아예 농지를 살 수 없다는 건가? 또 그건 아닌 것 같다. 위에서 말한 농지위원회 심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거나 방금 전에 말한 주소지가 다르거나 한 개 필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할 때나 농업법인이거나 외국인 그리고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한다는 거다. 이럴 경우 처리 기간이 14일, 참고로 7사람 이내로 제한도 뒀다. 이쯤에서 한 번 더 복잡해져 볼까? 농업 경영계획서는 그냥 단순히 작성만 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첨부 서류가 또 여럿이 있다. 이런 씨.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가 바로 그것. 만일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해야만 한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참. 그럼 경매로 낙찰을 받고 싶으면 농업인 확인서 14일, 농지 신청 처리일자 14일, 이것저것 왔다 갔다 며칠, 결국 최소 한 달 전에는 여기저기로 움직여야 되네. 농지에 경매는 하지 말라는 거네. 말년이 죽겠다. 그치? 아니 소유한 농지를 포함해 1000제곱미터가 안 넘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주말 체험 용농으로 농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같으나 재직 증명서와 같은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농업경영계획서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 만일 공유로 7사람 이하 3인 이상이 취득을 할 경우엔 방금 말한 서류에 구분 소유 약정서 및 도면까지 첨부해야 한다. 결국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제주도의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농지 신청일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참작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농지를 발급해준다고 하니 사실상 안 된다는 거다. 주말 체험 용농이든 농업 경영의 목적이든 제주도 내로의 전입신고는 무조건 필수 조건이라는 거다. 제주도민이 아니면 일단 안 되는 걸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번 농지법 개정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제주도처럼 고립된 섬의 지역적인 특성상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안 그래도 바닥인데 지역 주민에게만 거래가 가능하니 더욱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경제를 확보해줘야 침체됐던 경기도 살아나는 요인이 될 것인데 지나친 간섭보다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답이 필요해 보일 뿐이다. 뭐 어떻게 해? 죄다 건축가가 받아야지 뭐. 그 방법밖에 없어. 참 어렵다 어려워. 아유.